네, 세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등가 저항, 그게 뭔지, 그리고 개방, 단락이라는 그 회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개방, 단락 이렇게 한자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쉽게 뭐 오픈 서킷, 그리고 쇼트 서킷, 숏 서킷이라고 주로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미리 알아두길 바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저항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동일한 저항. 이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저항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 저항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몰랐다면 알아두시면 되는데,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이 직렬 연결은 그냥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저항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은 곧 그 값을 가진 하나의 저항으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굳이 예를 들어서 3옴과 4옴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 구간에서 총 7옴의 저항을 가진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을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만 표현해서 회로를 푸는 게 더 손쉽겠죠. 뭐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직렬 연결일 때는 그냥 단순히 더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 그림을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회로는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왜 직렬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처음 봤을 때 왜 이게 직렬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전개로를 처음 배울 땐 정말 제가 이해력이 빠른 편이 아니어서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도 좀 오래 걸렸거든요. 자,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했죠. 요것은 요 직각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의 회로는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여기가 이렇게 실제로 꺾여 있고 요 저항은 반드시 이 위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서 이 저항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저항은 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있어도 같은 회로죠. 왜냐면 이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그렸지만 저는 그 규칙을 한번 깨고 한번 그려볼게요. 뭐 바닥에 있는 콘센트선 뭐 널브러져 있는 거 멀티탭 한번 봐보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꼬여 있죠. 그리고 여기 어떤 게 하나 연결돼 있고 뭐 어떤 게 하나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 둘은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닌가요? 직렬이죠. 왜냐면 하나의 선에 쭉 이렇게 그냥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즉 제가 여기보다 더 짧게 그렸지만 이쪽이 더 길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저항은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려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동시켜도 되니까 여기까지 이동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그림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본
이런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서 계산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 그림들에 익숙해지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뭔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직렬 저항이죠. 앞선 강의에서 V는 IR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I1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I2가 흐릅니다.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분은 이 I1과 I2가 동일하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굳이 왜 나눠놨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걸리는 전압 I1 곱하기 R1, 여기 걸리는 전압은 I2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등가 회로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 회로는 다시 말해서 R1 플러스 R2와 동일한 겁니다. 왜냐면 직렬 연결이니까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 회로를 봅시다. 이 세 개의 저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저항은 무슨 관계죠? 세 개의 저항 한번 봐볼까 하고 보죠. 자, 얘랑은 뭐야? 여기 이렇게 중간에 꺾이더니 이렇게 붙어있네? 뭔지 모르겠어요. 얘랑은 뭐지?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일단 직렬은 아니죠. 그럼 병렬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앞서 말했죠. 이렇게 된 지금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점과 여기 점 사이의 일이죠. 여기서는 요 저항이 요로 가든 요로 가든 여기 이렇게 돼 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이 저항을 좀 이쪽에 위치시켜 보죠. 이 저항을 없애고 I2고 이쪽에 위치시켜 보면 얘랑 얘는 뭐죠? 병렬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R3와 R2는 병렬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병렬 저항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없어질 거고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R1과 R3, R2의 병렬 값의 저항을 R1과 직렬시킨 것을 하나로 또 합칠 수가 있죠. 이것은 일단 뒤에 있는 병렬 저항의 계산법을 배우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 회로는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다. 하지만 각각에서 얘와 얘는 병렬이고 얘는 얘와 얘 병렬 저항의 등가 저항은 얘와 직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전압이 걸렸어요. R1과 R2를 지나는 전압 V1과 V2를 구하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 전류는 여기서도 I고 여기서도 I고 여기서도 I죠. 왜냐? 직렬이니까. 직렬일 때는 여러분들 앞선 강의도 말했지만 전류가 동일해요. I가 동일합니다. 병렬일 때는요? 병렬이에요. I가 I1과 I2로 갈라지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두 개는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선 I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그림 1-23에서 직렬 회로죠. 이 그림은 앞서 말했듯이. 그런데
상승한 전압은 강화된 전압과 동일하다고 아까 말했죠.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KVL,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죠. 그러면 상승한 전압은 뭔가요? V죠. V는 떨어지는 전압, 강하 전압 V1과 V2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 V1과 V2가 V랑 일단 다르죠. V는 V1과 V2의 합이니까 V와 V1은 다르죠. V와 V2도 다르죠. V1과 V2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직렬회로에서 전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압은 각각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달라지죠. 왜냐? 이 상승 전압의 합과 강하 전압의 합을 기준으로 식을 세웠을 때 이런 수식이 나오고 전류는 일정하지만 전압은 다르다. 뒤이어 설명할 병렬에서는 오히려 전압은 동일하지만 전류가 달라집니다. 전류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었죠. 두 갈로 나뉘니까 일단 전류가 다르죠. 전류가 일정하지 않죠. 즉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렬에선 전류가 일정하다. 병렬에선 전압이 일정하다. 직렬에선 전압이 일정하지 않다. 병렬에선 전류가 일정하지 않다. 자, 그럼 이 문제 풀 거예요. R1과 R2를 지나는 전압 V1과 V2를 구하라. I가 이렇게 흘러요. 오메 법칙 생각하면 되겠네. V1은 뭐죠? R1 곱하기 I죠. V2는요? R2 곱하기 I죠. 자, 구했네요?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아까 이 식을 세웠죠. 그럼 여기다가 V는 R1I 플러스 R2I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때 R1 더하기 R2I로 식을 나누면 곧 이 저항을 합친 값의 저항과 전류의 곱과 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등가회로. 등가회로를 통해서 이 조금 복잡한 회로를 간단히 만드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회로를 R1 더하기 R2로 해서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전류는 일정하죠. 그러면 결국 이 I와 이 저항값의 곱이 곧 V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풀었고 등가회로 증명도 했어요. 그럼 이제 병렬 저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2개 이상의 저항이 평행으로 연결돼 있고 각 저항에 동일한 전압이 걸리면 이것을 저항의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 앞서 말했죠.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왜? 왠지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병렬 저항은 보통 이렇게 생겨있죠? 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KVL. KVL이란 건 상승 전압과 강하 전압이 동일하다는 것. 한 개의 폐회로, 한 개의 루프에서요.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5V 공급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루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전압이 어떻게 되죠? 이 공급원에서 흐르는 이 공급원을 지나갈 때 전류는 전압이 상승하죠.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 전위를 표시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상승 전압이 5V예요. 그러면 강화되는 전압은 여기 이렇게 흐를 때 강화되는 전압은 몇인가요? 당연히 여기 5V가 걸리게 되죠. 여기 이렇게 5V가 걸립니다. 5V가 걸려요. 자, 이렇게 5V가 걸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그러면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5V라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V가 지금 여기까지는 증명이 완료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루프가 또 돕니다. 자,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는 상승 전압이죠. 상승 전압은 5V입니다. 여기서도요. 그럼 여기는 강화가 되죠. 여기서도 5V가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병렬이 되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직렬일 때는 흐르는 전류가 동일했다면 여기선 걸리는 전압이 동일한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면 그 두 저항은 병렬이다. 그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 그게 사실 정의죠. 어쨌든 이럴 때 이 병렬 저항의 등가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좀 어려운 연산이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역수를 더하고 다시 역수를 취해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여기 3ohm이 있고 5ohm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공구번이 왜 이렇게 커졌지?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얘는 몇일까요? 이 R은 3분의 1 저항의 역수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역수 더하기 역수 그것을 다시 역수 시켜준 게 이 R이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뭐 표현하면 두 개의 병렬 저항이면 뭐 합분의 곱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즉 이 병렬 저항은 합분의 곱이니까 8분의 15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합분의 곱은 저항이 두 개 있을 때만 가능한 계산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이 3개 있습니다. 1, 2, 3, ohm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계산하기 위해선 원래대로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을 더하고 역수 취해줘야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병렬 저항을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면 3분의 2가 나오죠. 그럼 하나로 합쳐졌죠. 그것과 이 3옴의 병렬, 이 표시는 병렬이란 표시예요. 3옴과 병렬을 또 계산하면 3분의 2 더하기 3 합분의 두 개의 곱 2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역수 더하기 역수 더하기 역수 한 뒤에 그것의 역수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를 계산할 때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는 게 빠르고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은 이 R2를 여기 이렇게 옮기면 병렬이라는 게 딱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죠. 병렬 저항이고요. 이건 뭐죠? 세 개의 저항을 봤을 때는 얘랑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자, 요 부분만 봅시다. 좀 지우고 다시 할까요? 요 부분만 봅시다. 요 부분은 R2를 여기에다 놔도 되고 여기에다 놔도 상관이 없죠. 뭐 여기에다 놓는다 생각하면 여기에다 놨다고 하면 두 개는 직렬입니다. 왜? 왜 직렬이지? 자, 보세요. 완전히 같죠? 얘는 하나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병렬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이걸 여기 옮기고 이거 여기 옮기고 이렇게 했지만 딱 회로를 눈으로 보세요. 그랬을 때 얘가 직렬이다.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벌써 절반 이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R1과 R2를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합시다. 저는 여기다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R1 플러스 R2. 그러면 얘랑은 또 뭐죠? 병렬이죠. 그러면 결국 이 회로는 이렇게 단 하나의 저항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저항은 R3와 R1 더하기 R2의 병렬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I1과 R2에 흐르는 전류 I1과 I2를 구하라. 또한 전압원 V를 지나는 전류 I를 구하라. 자, I1과 I2를 구할 겁니다. I를 어떻게 구하나요? V는 IR이죠. 계속 나옵니다. 이 식은 진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I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I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R과 V가 필요하죠. 보통 R은 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저항은 주어지고 IV, 이 I와 V를 구하는 게 전기회로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메 법칙이라는 이 무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를 구하면 V는 구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반대로 V를 알면 I는 구해진 겁니다. 여기서는 죄다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도요. I나 V를 구하라는 문제가 전기회로 거의 99%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구했다. 나머지 하나는 이미 구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 오메 법칙을 아니까요, 저희가. 자, 그러면 I1과 I2를 구해봅시다. I1은요, R1분의 V를 지금 저희가 모르죠.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지? 상승한 전압이 이 루프에서 봤을 때 상승한 전압이 떨어지는 강화된 전압과 동일하다.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도 V. 그 상승한 전압은 떨어지는 전압과 동일하다. 여기도 V가 걸리게 되죠. 그 말은 병렬 저항 회로에서 전압은 동일하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I1은
이 전류 I1은 R1분의 V가 되고요. I2는 R2분의 V가 되죠. 자, 근데 이 I는 몇이냐 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I는 I1이랑 같나요? 천천히 봅시다. 여기가 I래. 여기도 I죠. 여기도 I죠. 여기도 I죠. 여기까지 아무 이슈가 없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도 I죠. 근데 이 노드점에서 전류가 나눠집니다. I1과 I2로요. I1과 I2로 나눠졌죠. 자, 소문자로 했는데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자, 이 I1, I2, I랑 같나요? 같나요? 아니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류는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I는 I1 더하기 I2죠.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앞서 배운 KCL로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전류의 합, 나가는 전류의 합 두 개는 같다. 들어온 게 I, 나간 게 I1, I2 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 KCL 수식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이 대문자 I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I는 이 두 개를 더한 값, I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다음 문제예요. 그림 1-28의 전화번에서 본 등가 저항값을 구하라. 전화번에서 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거기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눈이 이렇게 있어요. 전화번에서 들여다보라고 하네요. 들여다본 저항. 전화번. 여기에 눈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렇게 입이 있죠. 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거의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게 이거죠. 자, 얘랑 얘는 직렬이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의 내용을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계속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직렬이다 라는 걸 느껴지면 성공한 거고, 이게 직렬이라는 게 와닿지 않으시다면 아직 다시 복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직렬이죠. 그러면 3옴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없앴어요. 자, 근데 6옴과 3옴은 뭔가요? 병렬이죠. 요 노드점 두 개 사이에 두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6, 3이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봅시다. 합분의 곱은 2옴이죠. 자, 여기까지 계산이 완료돼서 2옴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3옴, 2옴, 5옴은 직렬이죠.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5는 5옴이죠. 여기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5옴이죠. 자, 근데 10옴과 5옴이 있죠. 얘네 둘은 뭔가요? 병렬이죠. 15. 이것은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면 15분의 50. 이것은 3분의 10이죠.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직렬이죠. 직렬은 5 더하기 3분의 10. 그러면 3분의 15, 3분의 25. 값이 좀 이상하네요. 어디 실수가 있었나? 3, 여기까지 3, 그리고 합 9, 6, 3, 18, 곱, 여기까지 2옴. 2옴, 3옴, 5옴, 10옴.
10옴인데 여기 5로 계산은요. 여기 10과 10이죠. 그러면 이거 다 잘못됐고 3옴, 2옴, 5옴 더해서 10옴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5옴이라고 했네요. 10옴이죠. 그럼 10과 10의 병렬은 합분의 곱 5옴이죠. 여기가 5옴인 겁니다. 5옴과 5옴의 직렬이니까 10옴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회로는 그냥 동일한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